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유형 세 번째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기출문제에서 형태를 뽑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교재 이 파트를 점검하다 보니까 기출문제 외에도 예상문제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그거를 선생님이 좀 몇 개를 선별해서 오늘은 기출 및 예상 문제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를 볼까요? 일단 기출문제 맛보기에서 이제 13번 문항입니다. 자, 13번 문항은 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연습을 해봅시다. 다항식 px를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각각 q와 r이라 하자. 이때 px를 3x-1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늘 쓰는 대로 자 px를 뭐라고 했다? x-3분의 1로 나누었대. 그랬더니 몫이 얼마래? qx라고 했고 나머지를 r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이 px를 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3x-1로 나누었을 때 이 못과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이제 px를 3x-1로 나눈다는 건 3x-1 이렇게 나누고 몫이 어쩌고 저쩌고 되고 나머지는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런 형태에서 이때 이 못과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문제 조건에 x-3분의 1에 qx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지금 여기 3x-1이 x-3분의 1 지금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지금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 식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자, 여기다가 3을 곱할 거예요. 그럼 값이 어떻게 돼요? 3배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3을 곱하면 3x-1에 qx 이렇게 될 것이고 다시 3분의 1을 이렇게 곱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죠? 같죠?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 r은 변함없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지금 이 형태로 만드는 걸 원하는 거니까 3x-1 있고 여기 있는 3분의 1 qx를 어디다가 자 여기다가 3분의 1 qx를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r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누었을 때 목은 3분의 1이고 나머지는 r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걸 우리가 말로 해석해 보면 px를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인데 그 수를 3배 더 크게, 그러니까 3배 더 큰 수죠. 3배 더 큰 수로 나눈 거야. 그럼 당연히 몫은 어떻게 될까? 3분의 1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얘가 4배 커지면 얘는 4분의 1 qx, 거꾸로 4배가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몫과 나머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나머지는 변하지 않고 목의 실수 배 비율만 달라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정답이 3분의 1 qx 그리고 나머지는 r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그 다음 문제를 볼 건데 이제 이 다음 문제가 13번, 14번, 14번, 15번, 16번이 동일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일단 14번을 보면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ABC를 구하는 건데 14번을 보면 2차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을 그냥 전개해서 좌우의 개수 비교를 하셔도 결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15번 차수가 올라간 거야. 차수가 올라가도 여전히 3차니까 직접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지요. 적당한 값을 대입해도 되고 전개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쭉 이렇게 3차인데 이제 차수에 문자가 더 붙었을 때,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똑같은 문제죠. 차수만 좀 달라진 것 뿐이고, 이럴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을 계산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의 근본적인 풀이를 먼저 보여줄 것이고 이것을 좀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먼저 식을 써보면 fx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얘가 a의 x-2의 세제곱 그리고 b의 x-2의 제곱 플러스 c의 x-2
플러스 D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최고창의 개수가 4니까 A가 4라는 게 사실은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최고창의 X 세제곱항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얘가 유일하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적당한 값을 넣어서 뭐 X에 2를 대입하면 우변에 다 0이 되고 D가 남으니까 여기다 X에 2를 넣으면 D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해 봅시다. 주어진 식을 X-2로 나누면 여기까지 나누어 떨어지고 D가 남지요. 그러니까 얘를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바로 D가 된다. 라는 것의 원리를 또 한 번 더 나누면 C가 되고요. 한 번 더 나누면 B가 되고요. 한 번 더 나누면 A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하여 계산할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4,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8 이렇게 놓고 자, 뭘로 나눈다고? X-2로 나누는 거니까 2 이렇게 되죠. 그럼 4고 8, 3이 될 것이고요. 6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돼서 6이 되는데 이 값이 바로 우리가 찾는 D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 3, 마이너스 1은 어떤 의미냐면 요 식에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X-2로 나눴으니까 X-2로 이렇게 묶으면 A의 X-3의 제곱 플러스 B의 X-2 플러스 C 여기까지 묶이고 그 다음 D 이렇게 되죠. 그럼 해석이 뭐냐면 X-2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D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가 D고 이 4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것을 전개했을 때 결과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요 안에 부분을 우리가 또 보면 얘도 X 마이너스 3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얘가 2죠. 얘도 X-2로 나누게 되면 얘네 둘은 나누어 떨어지고 나머지가 C가 되니까 얘를 한 번 더 나누면 C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X-2로 한 번 더 나눈 거야. 그러면 2, 4, 8이 되고요. 얘가 11이 되고 22가 돼서 여기에 뭐가 나와? 21이 되는데 이 값이 바로 C가 된다. 자, 그러면 이걸 또 한 번 더 나누면 뭐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B가 되고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X-2로 나누면 4가 되고 8 이렇게 돼서 19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때 이 19가 바로 B가 될 것이고 이때 이 4가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찾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값은 A가 4죠. 그 다음에 B는 19가 되고요. C는 21이고요. D는 6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얼마가 되는 거죠? 4 플러스 19, 21, 6 이렇게 되니까 30, 40, 50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연쇄적으로 이렇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귀찮으면 이 문제에 한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는 A 값이 얼마고 B 값이 얼마고 C 값이 얼마고 D 값이 얼마인지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 이 문제를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니까 개수의 총 합이니까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 3을 대입하면 3 빼기 2니까 A만 남고요. 3 빼기 2니까 또 B만 남고 3 빼기 2니까 C만 남고 D만 남으니까 이 문제는 X에 3을 대입해서 F3이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와 같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래서 F3이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해서 F3의 값을 계산하셔도 결과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16번 문항이 이렇고요. 우리가 좀 전에 15번 문항 똑같죠? X-2로 연쇄적으로 나누는 거. 14번도 2차식이지만 X-1로 계속해서 나누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잘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17번 문항입니다. 자, 17번 문항을 한번 볼게요. 문제를 읽어보면 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한대. 그러니까 x와 y는 부호가 항상 반대이고 절대값은 같은 녀석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등식이 이것이 성립하도록 두 상수 a, b를 정할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계산하여라. 결론은
A와 B를 계산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했어? 여기서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모든 XY에 대해서 여기다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x에 0을 넣고 y가 0을 넣었을 때도 성립하는지 보면 되고, x에 1을 넣고 y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성립하는지 봐도 되고, x에 뭐 마이너스 1 넣고 y에 1을 넣어서 성립하는지를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값을 여기다 넣어도 다 된다고 하는 거니까 가장 간단하게 x, y에 0을 넣어보세요. 그럼 0, 0, 0, 0, 0은 0 성립하죠. 또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 여기다 1 넣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넣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이니까 또 넣고, x에 2일 때 y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연립해서 미지수 a, b가 당연히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등장할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사실은 실전적인 풀인데 우리는 좀 원리적인 걸 할 거니까 x, y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문자로 바꾸기 위해서 주어진 첫 번째 조건 x 플러스 y는 0이라는 부분에서 y는 마이너스 x라고 y를 마이너스 x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식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ax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x 넣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bx는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x가 어떤 값이 들어오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겠죠?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차수를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돼요? a-1의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b의 x는 0 이렇게 돼야 돼. 자, x에 어떤 값이 오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은 얘가 항상 0을 만족하면 되고 얘가 항상 0을 만족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때 a-1이 0이니까 a는 1이고 1 플러스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문제에서 a 곱하기 b의 값이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그 둘을 곱한 a 곱하기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런 형태의 유형도 있다. x, y에 대한 항등식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꿔서 계수 비교를 하는 형태입니다. 자, 우변이 0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18번 문항인데, 자, 이 18번 문항은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그랬으니까 그냥 뭐 할까요? 계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1 마이너스 b의 x 플러스 5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뭐가 돼요? x의 제곱이고요. ax 마이너스 bx니까 a 마이너스 bx 그 다음 마이너스 ab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하고 얘가 같아야겠죠? 계수 비교입니다. 자, 얘하고 얘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2-2b는 a-b 이렇게 되죠. 자, 마이너스 2b가 올라가면 a 플러스 b가 2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마이너스 ab가 5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a, b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5였다. 자, 합과 곱이 나왔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계산하는 간단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차수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항등식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렇죠?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으니까 계수 비교를 이용한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제목이 나머지 정리도 있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에 대한 다항식의 나눗셈 부분이 있었죠. 다항식의 나눗셈. 나머지 정리 이제 다음 챕터에서 좀 더 다룰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9번 문항처럼 나올 거고 20번이 있고요. 21번이 있고, 이게 이제 전부 나머지를 계산하는 건데 유형은 같습니다. 문제 잘 보시고, 자, 20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fx를 x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고, 이거로 나눈 나머지는 3x 플러스 b다. 이때 a 더하기 b는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식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fx를 무엇으로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이렇게 나눴대요. 자, 이걸로 나눴대. 그럼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Q1의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2차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거 그 다음 이거로 나누었을 땐 이거다. 자, 그럼 이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로 나눴대요. 그럼 Q2의 X 플러스 3X 플러스 B다. 자,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뭘까요? A하고 B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보자. 이 두 식은 분명 같은 식인데, 자, 요걸 뜯어보면 얘가 X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요 항이 요 안에 들어있지요. 이해 가시나요? 예, 이해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형태가 좀 유사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식의 형태로 묶어서, 그러니까 이걸로 묶은 어떤 형태니까 지금 봐봐. 얘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보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얘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X 플러스 5 플러스 AX 플러스 4 이거 대신에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더 필요하니까 두 개를 써주고 다시 더해서 없애주고 원래 AX 플러스 4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위에 있는 식이 지금 어떻게 설명될 수 있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에 Q1의 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이거 따로 이렇게 묶어주고 자, 요거 정리해보면 플러스 A 더하기 1의 X 플러스 9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때 얘하고 얘가 공통이잖아. 그치? 그럼 얘로 묶어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로 묶으면 X 어떻게 돼요? Q1의 X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해석이 뭐가 돼? 자, 얘가 누구였죠? fx. 자,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fx를 얘로 나누면 누가?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 자, 얘와 같아야 되는 것이고 얘 나머지 3x 플러스 b가 이거와 같아야겠지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그러면 a 더하기 1이 3과 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였다? 2가 돼야 되는 것이고 b가 9가 돼야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자,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11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게 뭔가 했을 때 이 항을 봤을 때 지금 얘가 보여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로 나눴을 때와 얘로 나눴을 때 각각의 식을 정리해서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식을 비교하는 거지 직접 어떤 값을 넣어서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 21번을 볼게요. 자, 값을 직접 넣게 하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21번을 보면 한번 문제를 읽어볼까요? fx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고 그랬어요. 자, 일단 써보면 fx 자, 이거로 나누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얼마? 6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Q1의 x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주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뭐밖에 없니? x에 6을 대입해서 f6이 13이고 x에 2를 대입해서 f2가 얼마다? 5다 라는 거. 이거밖에 없죠. 자, 근데 이 사실 두 개를 가지고 지금 뭘 계산을 하고 있냐면 그 밑에 있는 식을 그대로 써보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1에 f에 x 플러스 2를 뭐래? 이거로 나눴대. 자,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럼 몫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자, 나머지는 뭐가 나올까요? 1차식이 나오겠죠. ax 플러스 b.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거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연습한 대로 하려면 이 Q2의 x라는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를 주어진 식에 대입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대입해 보세요. 자, x에 마이너스 2를 넣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돼요? 5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죄송합니다. 이거 플러스 2가 아니고 플러스 4지요. 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얘가 f 얼마가 돼요? 2가 됩니다. 자, f2는 이게 되고 얘는 0입니다. 그럼 여기 뭐가 돼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는 관계예요. 그래서 f2가 지금 5라는 걸 아니까 얘가 5가 되고 이 값은 25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25다 이런 관계식 하나 얻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x에 이번에는 얼마를 넣을까요? 2를 넣겠죠? 자, x에 2를 넣어보세요. 그럼 2를 넣으면 얘도 5가 될 것이고 5, f, 6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f6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또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얘는 또 0이 될 것이고 여기다 2를 넣었으니까 2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자, f6이 13이에요. 자, 여기다 13 넣으면 얼마가 되죠? 65 이렇게 됩니다. 자, 둘을 뭐 할까요? 더해볼까요? 일단 더하면 뭐가 돼요? 2b가 될 것이고 얘는 80, 90이 되겠네요. 그럼 b는 얼마였다? 4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b가 45고 여기다 대입할까요? 45.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나요? 아, 플러스 10이죠.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찾는 나머지 자, ax 플러스 b는 어떻게 돼요? 10x 플러스 4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가셨나요? 자,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이런 주어진 식의 형태로 정리하고 그 다음 이 몫이 0이 되는 적당한 x 값을 대입해서 푸는 수치 대입법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항을 보면 자, 이제 개수의 총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건 짝수 번째 개수의 총합. 자, 이건 홀수 번째 개수의 총합. 자, 선생님이 지난번 강의에서 개수의 총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생긴 거 하나만 그냥 풀어보려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개수의 총합을 먼저 구할 거예요. 일단 사실은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a10이라는 값은 1이라는 게 사실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a10, a9, a8, a1, a0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총 11개지.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a1부터 a9까지니까 a0하고 a10이 얼마인지를 구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자, 개수의 총합을 계산하려면 얘네가 지금 1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얘가 1이 되려면 x가 얼마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일단 x에다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자,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좌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좌변은 2가 됩니다. 근데 우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전부 1이니까 a10 더하기 a9 더하기 점점점 a1 더하기 a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0부터 10까지의 값은 얼마다? 얼마다?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나는 얘가 필요한 거야, 얘가. 자, 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서두에 뭐였지? x 10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걸 전개했을 때 x 10제곱이 나오는 녀석은 여기서밖에 없죠. 그러니까 따라서 a10이 그냥 1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a0이라는 값을 계산해야 돼요. 자, a0이라는 값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전부 항이 소거되고 a0만 남게 됐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2의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0이 되고 a0 이렇게 남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때 이 a0라는 값은 지금 얼마니? 2의 10제곱 1024 더하기 1이니까 1025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내가 찾는 게 뭐였다? a9부터 a8 해서 어디까지?
A1까지 합이래.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된다? 얘하고 얘를 반대로 이항하니까 2-1 -102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값은 마이너스 1024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홀수 번째, 짝수 번째는 첫 번째 강의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했으니까 좀 잘 기억하시고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점검하기가 있어요. 예상 문제 점검하기는 어떤 거냐면 그 앞에서 했던 기출문제의 형태를 약간 비슷하게 변형한 형태인데 이제 좀 다른 유형이 좀 있어서 선생님이 이 다른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유형도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칠판이 잘 안 지워지네. 자, 다른 유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뭘 보냐면 28번 문항을 볼 겁니다. 자, 28번 문항을 볼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사실은 설명할 게 좀 한 가지 더 있긴 한데 우리가 일단 문제를 읽어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해결해 봅시다. 고민해 봅시다. 자, x의 20제곱 더하기 1이라는 애를 그랬어.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서 x에다 5를 대입하라고 시킨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순서대로 써보면 x의 20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래. 그럼 몫이 얼마 나오겠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럼 나머지가 뭐야? rx인데 이 rx 얘는 지금 몇 차식?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이 rx는 1차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편의상 ax 플러스 b라고 넣을 겁니다. 자,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하면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x에다가 1을 넣겠죠? 순서상. 자, 그럼 x에 1을 넣으면 1에 20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럼 얘가 2가 되고요. 얘는 0이 되니까 a 더하기 b 끝났습니다. 그러면 미지수는 분명 a, b 두 개인데 식은 몇 개야?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분을 할 줄 아는 학생은 좌변을 미분하고 우변을 미분해서 같다라고 하고 또 1을 대입하면 a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미분을 모르는 학생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잘 봅시다. 일단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니까 일단 얘를 한 문자로 만들어 볼게요. 자, b는으로 정리해 봅시다. 그럼 얘는 2-a 이렇게 되니까 얘를 2-a라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다시 써볼게요. 자, x의 20제곱 플러스 1은 x-1의 제곱에 q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ax 2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자세히 봤더니 얘가 지금 a가 공통이라 a에 x-1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기도 x-1 여기도 x-1 이렇게 있어. 그럼 x-1로 묶으면 식이 좀 간단해지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플러스 2가 걸리적거리니까 반대로 이렇게 이항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이항하면 x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냐면 x-1의 제곱에 qx 그 다음 플러스 뭐가 돼요? a의 x-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얘를 x-1로 묶으면 얘는 x-1의 qx 플러스 a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해 봅시다. x의 20제곱 마이너스 1을 x-1로 나누면 얘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x-1로 나눌 건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이것을 직접 인수분해하는 공식을 알고 있나요? x-1 x의 19제곱 이렇게 가는 거 알고 있나요? 자, 이거 잘 모르면 우리가 배우는 인수분해나 여러 가지 공식들은 규칙성이 있죠. 그래서 보세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 하면 x-1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알고 있죠?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하면 어떻게 될까요? x-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알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을 x-1로 나누면 x-1 하고 그 다음 x의 세제곱
x의 4제곱, 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규칙성 눈치채셨나요? 자, 4제곱, 4제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마이너스 1로 묶으면 3, 2, 1 상수항 이렇게 남아요. 4제곱일 때. 자, 그럼 20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x의 20제곱 이렇게 만들면 자, 규칙성 이해하셨죠? 자, x의 20제곱 마이너스 1 하면 x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 x의 19제곱, x의 18제곱 플러스 점점점점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얘가 얘와 같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그러면 x-1 빼고 나면 자, 이 녀석 x-1의 qx 플러스 a는 x의 19제곱 더하기 x의 18제곱 더하기 점점점 x 플러스 1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좌변과 우변은 어떤 식이에요? 같은 식입니다. x에 1을 대입하면 자, 얘는 0이 되고 a는 이렇게 되고 1이 몇 개죠?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에 1 넣으면 항이 19개 더하기 1 20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2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a가 20이라는 걸 계산했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자, b는 2-a 그러면 얘는 2-20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됩니다. 자, a가 20이고 b는 마이너스 18이니까 내가 찾는 나머지는 20x 마이너스 18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자, rx는 얼마였다고? 20x 마이너스 18이었고 내가 찾는 R5의 값은 x에 5를 넣은 값이죠. 그러니까 100 마이너스 18. 그래서 정답은 82가 되는 겁니다. 자, 심심치 않게 이런 것들이 이용되니까 좀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보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 보고 끝낼게요. 자,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제 찾는 거를 하는 건데 이걸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의 풀이든지 간에 항상 풀이의 그 기준은 뭐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기준으로 푸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값을 기준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이 조건을 면밀히 봐야 되지만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구할지를 꼭 보고 얘기합시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야. 그럼 이걸 먼저 정리해보면 fx는 이거로 나눴대요. 자, x-1,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잖아. 그럼 qx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 2차로 나눴으니까 1차식 ax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거 일단 무시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 x에 1을 넣어봐. 그러면 f1이 되겠죠. f1은 a 플러스 b f1 이렇게 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x에 2를 대입하면 f2가 될 것이고 2a 플러스 b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에서 뭘 계산하라는 걸까? f1하고 f2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29번 봅시다. 이제 3차식 fx가 있는데 f0이 3이 되고 이거래. 그러니까 x에 어떤 값을 넣든지 간 항상 이런 조건을 대입한대. 일단 잘 봐. f0이 3이라는 조건을 줬어. 그러면 x가 0일 때 값을 넣는 거니까 여기다 일단 0을 대입해봐요. 자, 그럼 여기다가 x에 0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0 더하기 1이니까 f1 이렇게 될 거고 는 f0 더하기 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얼마죠? f0 3이죠. 그러니까 f1이 3이라는 뜻이야. 자, f1이 3이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알려준다고. 자, 이제 2를 찾아야 돼. f2. 그럼 여기 x에 얼마를 넣을까요? 1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x에 또 1을 넣어봐. 그러면 f2가 되고 는 f1 더하기 1입니다. 그렇죠? 자, f1은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값은 4가 돼서 얘는 4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얘네 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이 나올 것이고 b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나머지는 x 플러스 2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은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fx를 직접 구하는 문제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식을 정리한 후 조건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이걸 보고 바로 뭐 0을 넣고 1을 넣는 건 사실은 떠올리기 어렵지요.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한 게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했지만 문제들 보면 여전히 나머지가 많이 나오니까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부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즉 나머지가 0인 경우,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제 기출 유형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